주제 좀 바꿔볼게요. 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 행동에 대해서 회원 명단, 후원금 정보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 반대 단체의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그 경찰이 지난달 26일에 그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6,300여 명의 회원 명단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름과 연락처, 후원 금액 등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원들의 출금 계좌 정보까지 이제 압수 대상에 포함을 했지만 이거는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촛불행동은 2022년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제 고발자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대표 등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제 일선 경찰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을 하고 최근에는 이 단체의 그 전직 회계 담당자까지 소환 조사를 하면서 재갈을 물리려는 압박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촛불 행동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난달 26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무혐의를 내리냐 마냐 이런 논란이 한창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아주 공교로운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기부금법 위반 이 얘기를 했어요. 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그 기부금품법 4조에 따르면요,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을 할 경우는 행정안전부나 광활관청에 그 등록을 하고 1년 이내에 모집 계획을 밝혀야 하는데 이걸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촛불행동 측은 대부분 회원으로부터 거둔 회비다. 그래서 혐의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을 하는데요. 이제 회원이 내는 회비는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이제 같은 법 2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촛불행동 측은 고발 2년 만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집회 참가자나 앞으로 참여하라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촛불행동 회원들을 미행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국정원 직원 이모 씨가 촛불행동 회원이 주지은 씨를 미행하던 중에 들키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 씨가 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또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도 사찰해온 정황이 그 이 씨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다는 거를 주 씨가 확인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 씨의 인터뷰를 보면요, 이제 누굴 만났는지뿐만 아니라 딸 학원이 어디인지까지 다 감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이제 민간인을 미행 촬영했고 경찰에게는 또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국정원 내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착수한 일이라 법 위반은 없었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신고자였던 이제 주 씨를 포함해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 회원 9명은 오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제 의료급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없는 일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네의원에서는 이제 1,000원, 대학병원에서는 2,000원만 내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 부담을 이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에서는 진료비의 4%, 대학병원에서는 진료비의 8%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약국 비용도 이제 지금은 500원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약값의 그 2%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는 이제 뭐 과잉 진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교해 보면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제 1인당 진료비가 3.3배 많다. 또 월 외래의 그 진료 일수도 1.8배 많다는 겁니다. 실제 의료급여 증가세는 2014년 5조 6,4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11조 2천억 원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몇천 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에 쉽게 간다. 그래서 과잉 진료가 많다. 이게 복지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된 통계도 있는데요. 총 진료비를 비교를 하면 지난 10년 새 그 의료급여에 들어간 비용보다 건강보험에 들어간 비용의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근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의료급여 대상자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요. 빈곤층 건강 문제 이거 당장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률제로 바꿔서
바꿔도 이제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기는 한데요. 이제 많아야 뭐 월 6,900원 가량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이제 몇십만 원 정도로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 몇천 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무엇보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노인이 이제 전체 수급자의 40%가 넘고요. 전체 장애인을 보면 17%가 이제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간다기보다는 이제 자주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요. 과연 이런 취약층의 복지까지 제한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5천 원도 크거든요. 가격이 아까워가지고 전철 안 다니는 데는 이제 버스 타기도 돈 아까워가지고 어디 외출도 잘 못하는. 아픈 것을 통제할 수 없는데 병원에 가는 것을 통제하라는 주문일 뿐인 거잖아요. 네, 이제 뭐 많아야 한 달에 6,900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제 약값까지 합쳐지면은 뭐 한 10만 원까지 1년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설명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급여 좀 놀린다고 뭐 큰일이 나겠느냐 이런 인식이 좀 바탕에 깔려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본인 부담금을 이제 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